네. 자, 오늘 먼저 박세미 아나운서가 유가 관련한 중계를 해줘야 되는데 저를 잡아주셨네요. 다시 한번 박세미 아나운서가 주말 사이에 유가가 얼마나 급등했는지 그 브리핑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확인해 주시죠. 네, 연휴 사이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지난 7일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집계된 사망자만 1,000명이 넘었고 부상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이 사상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에 내림세로 돌아서는 듯 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치솟았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8일 시간의 거래에서 WTI 가격은 5% 넘게 오르면서 87달러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고요. 어제는 4%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충돌이 원유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원유 생산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전쟁이 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장이 된다면 이란의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을 공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일각에서는 50년 전 석유 파동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제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당장은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네요. 그럼 관련 기업들의 현재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네, 주가 흐름. 네, 관련 기업들 정유주 준비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정유주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 상승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스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SK이노베이션 1.7% 오르고 있고요. 극동유화는 18%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세석유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S-오일, 롯데케미칼, 중앙에너비스 등 정유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속성이 있을지, 현재 상황에서 에너지주를 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에너지주의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관망하는 게 나을지 고수님들한테 물어볼게요. 네, 주말 사이에 중동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이게 전쟁으로 더 확전이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건 유가였습니다. WTI, 브렌트 할 것 없이 모두 밤사이에도 4%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이 충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죠. 손소호 교수님. 네, 유대인들에게 안식이라고 불리웠던 지난 7일 새벽이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고 또 무장대원들을 침투시키는 공습이 일어났죠.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최소 7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민간인 피해가 컸던 게 특징인데, 이 음악 축제 행사장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수백 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고요. 또 축제에 참가했던 민간인들 수십 명을 포함해서 100명 이상을 현재 하마스가 인질로 잡아간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즉각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자 지구에서도 지금 50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양측의 지금까지의 교전으로 사망자만 1,300명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남부 가자 지구 분리장벽 주변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공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려점은 이게 확전될지 여부가 가장 관심이자 걱정거리입니다. 즉,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전후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핵 항공모함 전단이죠. 제럴드 포드함을 전진 배치시킨 그런 상태고요. 계속해서 양측의 교전이 일어나면서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확대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국제유가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세가 있었고 지난주에 약간 주춤했는데 다시금 좀 강세 움직임으로 돌아섰죠.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배럴당 90달러, 그러니까 특히나 연휴 기간 때 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또 단기간에 10% 이상 좀 조정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전쟁 또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4%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뭐 이제 실시간 선물 가격을 보시면 약간의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단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자체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여파가 중동 쪽으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뒷배로 이란이 좀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쪽은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은 결국에는 이런 이란과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 만약에 중동 쪽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란 쪽이 이제 하루에 배럴당 한 5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 10만 배럴씩 줄게 되면 국제유가가 1달러씩 좀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중동 국가들의 변화가 사실은 원유의 또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우디의 빙살만 왕자가 또 팔레스타인을 또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또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또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원유에 대한 또 공급에 대한 만약에 문제성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감산 기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수요단을 따로 놓고 보더라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제 중동에서 이런 격전이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확전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우리가 속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우디가 일단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줬고 지금 보면 이란은 우리가 뭐 뒷배에 있지 않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에 우리가 지지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더 커질 것 같은데 지금 국제유가 상황은 어쨌든 요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주요 변수가 되는 거죠.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끝난 이후에 갭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장에 충격을 안기는 것인가라고 좀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에는 국제유가는 어제 하루 종일 좀 횡보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다른 이슈들, 특히 연준에서 나오는 발언에 의해 가지고 좀 더 나스닥이 강한 상승을 보인 점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황을 좀 더 명백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은 확실히 이스라엘 편을 들겠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이스라엘 편을 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되는 것은 일단 하마스가 처음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나 이란에서는 일단 그 언급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무관하다라고 표현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란은 정치와 종교 두 가지가 분리된 국가라는 점에서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란의 정치권에서는 우리는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미 이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군대가 있다라는 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한쪽 축인 정치적인 측면, 말 그대로 이슬람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또 어떤 반응이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평가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섣불리 이란을 제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도 있고 말 그대로 이란을 제재하겠다라고 하면 전 세계 5% 정도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란의 이제 원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건들 수 있는 이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란을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란의 좀 정치적 혹은 이 종교적인 색깔에 의해 가지고 어떤 액션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국제유가가 살짝 오른 상황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국제유가가 더 상승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시장의 악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중동은 매번 싸우고 있잖아요. 네. 계속. 네. 근데 뭐 상처가 하나 나셨어요. 세면하다가 다치셨나요? 네, 잠깐 다쳤습니다. 또 전쟁도 얘긴데 우리 김대준 교수님의 얼굴에 전쟁이 난 것 같아가지고 네. 조심하시고요. 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실 주가가 출렁이긴 하고 국제유가가 좀 움직이긴 했지만 네. 좀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국제유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국제유가가 68불대에서 움직이다 연초에 최근에 95불까지 올라갔었죠. 95불까지 올라간 이유는 전 세계 긴축 우려에 대한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최근 95불까지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80불까지 급락을 했죠. 네. 긴축에 대한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 우려로 80불까지 하락한 이후에 이번 이스라엘 문제로 인해서 85불까지 재상승하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적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에서의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발 이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주식시장에서 중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미국이 네. 내부적 문제를 외부로 돌려나갈 때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보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다 미국 쪽 좋은 시나리오가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안전자산 선호하면서 막 미국 쪽 이거 미국이 이거 판을 짠 건가 하는 그런 음모론까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나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의 상황과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우리가 중동에서 큰 전쟁이 있었던 시기가 2003년 이라크전이죠. 7월에 이라크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럼 그 전단에서 어떤 미국 문제가 있었을까요? 9.11이 있었습니다. 2001년 9.11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IT 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부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과정에서 그 중동의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주식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크고요.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은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국내 기준으로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03년 7월에 이라크전이 발발했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종합주가지수가 512포인트에서 네. 2000포인트까지 무려 4년의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저점을 찍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 금융위기가 있던 시점에서 미국은 미국 내부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과정에서 이때 시장이 핫했던 이슈가 알카에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에 대한 알카에다를 섬멸한다는 이유로 중동에 푸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 미중 무역전쟁 때는 IS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중동발 이슈가 발현되긴 했지만 네. 주식시장에서는 중동발 이슈가 발현될 때마다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라는 과거 통계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번 문제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주 이렇게 좀 급등하고 이런 것도 네. 약간 단발성이겠네요? 다르죠. 다릅니까? 지난주에 수출 데이터 나왔지 않습니까?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이 증가하는 징후를 보여줬던 네.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디스플레이. 플러스로 반전됐죠. 네. 7월부터 해서 3개월 연속해서 플러스 반전이고요. 두 번째 반도체. 네. 반도체는 99억 불 수출을 만들어내면서 최근 20%의 감소세에서 10%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업종이 석유, 화학 업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을 차치하고라도 네. 올라간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군요. 지금 현재 수출 데이터가 석유, 화학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내용들을 네. 판단해 볼 때 네. 이런 정적인 이슈, 국제적인 이슈, 분쟁 이슈 말고도 네. 전반의 기업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지난주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요게 사우디 쪽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뭐냐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우리는 다시 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내년. 네.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국제유가가 너무 높게 유지되면은 산유국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는 현재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좀 정치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 판을 짜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미국의 호재가 되는 이슈가 사우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협상에도 좀 더 진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우디는 우리가 내년 초에는 약간 조금 증산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살짝 묻힌 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산유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소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다른 국가들 혹은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국제유가의 말 그대로 앞으로의 방향성은 80달러에서 한 100달러 정도 지금 현재 상황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만약에 국제유가가 80달러 혹은 90달러 전후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혹은 내년 내후년도에도 여전히 정유주가 저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는 안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에서 지금 네옴시티 건설 자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우디 자체로도 아람코 지분을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감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의 80불에서 100불 사이, 방금 테이버 고수가 얘기한 대로 요 수준에서의 그 가격은 향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을 월스트리트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정유주들이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 정유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여전히 좀 유지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보다는 미국 엑스모빌 뭐 이런 종목 투자하고 싶은데요. 국내도 에스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국제유가 사실 오른 것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투자의 아이디어를 다시금 이렇게 반추해서 보니까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정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하니까요. 관련한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고수는 과거 중동발 이슈는 증시 상승에 오히려 신호탄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손석구 고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주식시장에 호재될 수도, 두 분 모두 좀 비슷한 의견이었죠. 테이버 고수도 확전은 곧 3차 대전을 의미한다.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화장한 고수는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산 여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짱탑5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